제 나이는 올해로 30살이고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비싼 지역은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라서 집값은 그 당시 2억대 중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결혼 때문에 새로 집을 사서 주신 건 아니고 아버님이 집을 두 채 보유하고 계셨는데 전세 주고 있던 집을 남편 앞으로 명의를 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지방이라곤 하지만 신혼집 해주시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당연히 시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결혼할 당시에 회사 생활 3년 차라서 돈을 그다지 많이 모으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적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고 친정부모님이 혼수하는데 보태서 쓰라며 현금으로 1,000만 원 주셨고 그 덕분에 신혼집 혼수 채우고 결혼식 하는데 넉넉하게 사용했어요. 사실 시댁이 조금 여유 있는 건 사실이고 반면에 저희 친정은 조금 팍팍한 편입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리 많은 걸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친정부모님께서 어렵게 1,000만 원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덕분에 신혼집 들어갈 때 필요한 혼수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출 없이 집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주변 제 친구들을 봐도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 해오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없거든요. 2억짜리 집 해주셨으니 저희 쪽에서도 혼수로 3천 맞춰서 들어간 건데 이만하면 그렇게까지 모자란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엔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춘 것 같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랑 시부모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2억 넘는 집을 해줬으니 저한테 그만큼 뽕을 뽑아먹겠다는 생각으로 신혼 때부터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고 연휴나 어버이날, 시부모님 생신과 결혼 기념일 같은 날에도 무조건 저를 오라 하셨어요. 1년에 2번 있는 추석과 설날에는 제가 가서 중노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말할 필요도 없고 연휴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시댁에 붙잡아두려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연휴 끝나는 날까지 시댁에 붙들려 있었고 두 번째 맞은 명절 때 아침 차례 지내고 점심까지 먹었는데도 도저히 저희 친정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친정부모님한테는 언제 갈 거냐고 물었더니 내가 거길 왜 가?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혼자 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점심 먹은 설거지까지 다 끝내놓고 시부모에게 친정 가겠다 이야기하고 저 혼자서 부모님 보러 갔습니다. 남편은 명절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 드린 적 없었고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용돈 한 번 보낸 적 없어요. 당연히 이 문제로 지난 2년 동안 남편과 수도 없이 싸웠고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아들처럼 살갑게 굴거나 효도하는 모습은 기대도 안 할 테니까 최소한 내가 시댁 찾아가고 시부모에게 하는 만큼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하는 논리는 시부모님은 2억 넘는 신혼집을 사주셨는데 장인 장모는 겨우 1,000만 원밖에 안 해주셨으니까 최소 20배는 제가 시댁에 더 잘해야 한다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 덕분에 평생 집 걱정 없이 살게 됐잖아. 집 살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우리 집안 덕분이니까 너가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해. 네, 물론 저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결혼할 때 선뜻 집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마음 편히 결혼할 수 있었고 아파트도 아니라 원룸 투룸에서 전세 월세로 결혼 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렇게 살아서 언제 돈을 모으고 집을 장만하나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동네가 지방 중소도시라서 서울처럼 집값이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사주실 때 가격이 2억 4천 정도 그 뒤로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요즘은 다시 떨어지고 거래도 잘 안 되니까 얼마 전 급매로 2억 2천에 부동산에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도 집값이면 그냥 결혼하고 돈 모아서 대출받고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집 해주신 건 여전히 감사하고 시댁에 큰절이라도 한번 올려야 할 일인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해버리고 얼굴조차 안 보고 살겠다고 하는 일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생각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그럼 앞으로 영원히 친정에는 안 갈 생각이냐 물었더니 장인 장모님이 사위 보고 싶으면 언제든 직접 오시면 된답니다. 자기는 별로 처갓집에 가고 싶은 생각 없고 왔다 갔다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고 하네요. 내가 처갓집 도움받은 건 거의 없으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하는 거야.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신혼집 해주신 거 어차피 공동명의도 아니고 남편 명의인데 시부모님이 본인 아들 편하게 살라고 주신 거지 나는 실질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따졌죠. 남편은 제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그럼 처가에서는 딸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는 겁니다. 고작 1,000만 원 해준 게 전부인데 처갓집에 뭘 얼마나 잘해야 하냐고 화를 내면 저는 또 거기다 대고 돈이 전부냐고 돈 없으면 부모 취급도 안 해줄 거냐 맞받아치면서 말싸움이 이어졌어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왜 나같이 평범한 집안의 딸이랑 결혼해서 돈똥거리며 사냐고 따진 적이 있는데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니까 저는 상관없지만 양가 부모님 문제는 완전 다른 일이라며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더라고요. 결혼해서 1년 동안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제 월급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용돈 받아서 쓰고 시댁과 친정에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감사와 성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신혼 초반에 분명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이고 다른 것도 아니라 돈 문제인데 절대 저 혼자 결정하고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저희 생활비 통장을 체크하다가 매달 친정엄마 이름으로 2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뭐긴 뭐야. 용돈 보내드리고 있는 거지. 시부모님이랑 우리 친정에 20만 원씩 드리기로 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긴 그런 말에 동의한 적 없다면서 펄쩍 뛰는 겁니다. 남편은 처갓집에 용돈 드리겠다고 합의한 적 없고 주고 싶으면 제 용돈에서 알아서 보내라네요. 우리 부모님은 집 사주셨잖아.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는 감사하는 의미로 보내는 게 맞는데 처갓집은 아니잖아. 똑같이 해드릴 필요 없고 정 드리고 싶으면 당신 용돈에서 보내드려. 그 말에 제가 완전 눈이 돌아갔고 앞으로 부부 돈 관리도 내가 안 하겠다고 서로 각자 따로 하자고 해서 그 이후로는 남편 월급은 남편이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모님에게 따로 용돈 보내드리고 생활비 통장 만들어서 남편이랑 똑같이 입금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때쯤부터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이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집안이 저희보다 좀 잘 살아봤자 그냥 아버님이 집 2채 가지고 있던 것이 전부고 남편이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한 채를 물려받았을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커다란 재산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도 저희 집이 그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진작에 알았으면 저는 당연히 이 결혼을 안 했을 겁니다. 앞에서 대놓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대는 남편과 뒤에서 은근히 자기 아들을 조종하는 시부모님까지 모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작은 일만 있으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손톱만큼도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에라도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었지만 막상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는 친정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 봄부터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하루하루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10월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얼마 전 시댁 집안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있는 제사라서 또 음식 준비부터 하는 것이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일찌감치 전화하셔서 반찬내고 빨리 건너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찍 퇴근해서 제사 준비하러 가게 되었죠. 갔더니 어머님은 몸살 기운이 있다면서 안방에 들어누워 있으시고 재료는 마트에서 주문해다 놨으니 저보고 알아서 좀 하라셨어요. 아버님은 약속 있다며 외출하신 상태고 남편은 일 끝나고 저녁 늦게 온다고 했으니 저 혼자 전 부치고 남을 묻히면서 혼자 시댁 제사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정작 이 집안 인간들은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고생하고 있으려니까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저녁 7시가 넘어서 시아버님이 들어오셨고 남편은 야근을 했는지 저녁 9시쯤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몸 아프다며 누워만 계시는 바람에 저 혼자 제사상 세팅하고 식구들 밥까지 다 먹인 뒤에 혼자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원래 남편은 집에서도 집안일을 잘 안 하지만 특히나 시댁만 가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음날 출근이라 정리하고 치우는 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니 제가 더 열이 받았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한 제사가 끝나고 저녁까지 다 먹고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마쳤더니 11시 반이었고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시댁 주방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 때문에 뚜껑이 완전 열려버리더라고요. 아,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나 빨리 집에 가서 자야 한다고 피곤해 죽겠구만. 지금까지 저 혼자 뒷정리할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 없으면서 하루 종일 지네 집안 제사 준비한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 새끼인가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낮부터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남편의 개념 없는 말 한마디에 시댁 주방을 닦고 있던 행주를 얼굴로 집어던지면서 야, 터먹고 저러는 놈 따로 있고 차리고 치우는 년 따로 있냐?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남편 놈도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벙쪄 있었죠. 진짜 더러워서 며느리 노릇도 못 해먹겠네? 너만 내일 출근하냐? 나도 오늘 일하다 왔고 내일 출근하는 건 똑같아. 내가 이 집안에 일하려고 결혼했니? 라고 따졌더니 남편이 저보고 미쳤냐고 뭘 잘못 먹어서 이러냐면서 말리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하루 종일 안방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도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방문을 열고 나왔고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 기분이 풀리지 않았고 뭐 이딴 놈의 집구석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참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다 때려치울 생각으로 남편이랑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 앞으로 니네 집안 제사 안 해. 어머님 아버님도 저 불러서 일 시킬 생각 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고 혼자 가방이랑 외투 챙겨 들고 저희 집이 아닌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한테는 그냥 남편이랑 말다툼 했다고만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전화하더니 빨리 오늘 당장 시댁 찾아가서 시부모님한테 용서를 빌라 하더군요. 내가 미쳤니? 나 당신 부모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대답했더니 이 와중에도 한다는 소리가 시댁에서 신혼집까지 사줬는데 며느리가 집안 행사 맡아서 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어제 너네 부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성질냈을 때 이미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제 와서 사관이 용선이 같은 소리는 아예 집어치우라고 이야기했죠. 저희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긴 했어도 아직 이혼 이야기는 한 번도 입 밖으로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혼? 너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이혼하면 너만 손해지. 나한테 집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한테 미안하다, 앞으론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소리 대신에 집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 인간은 끝까지 구제불능이다 싶어서 이혼 말고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집에 안 돌아가고 계속 친정에서 지내며 남편과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몇 번 시댁에서 전화 오더니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사과하면 전부 없던 일처럼 해주겠다 하는데 솔직히 기가 막혀서 콧방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집안이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시댁 일을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며느리를 새로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신혼집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 집이 족쇄처럼 무겁게 제 온몸을 짓누르는 기분이에요. 차라리 그런 거 없어도 마음 맞고 가정화목한 남편을 만나서 알뜰살뜰 돈 모으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그 집이 제 명의도 아닌데다가 나중에 저한테 한 푼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 내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고 월세 대신 집안일하고 시댁 경조사 챙기면서 몸으로 때운다는 기분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신다면 당신들이 많이 못해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만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이혼 절차나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답장했습니다. 있을 때나 잘할 일이지. 시부모나 남편 놈이나 왜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협의 끝에 신혼집에 들어간 혼수는 남편이 그대로 쓰기로 했고 대신 저는 2년 동안 모아오던 부부의 적금 통장을 갖기로 합의했네요. 혼수에 3천만 원이 들었지만 적금 통장에는 현재 2,800만 원 정도 남아서 제가 살짝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그냥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하는 걸로 만족하렵니다. 이 와중에 딱 하나 생각나는 아쉬운 점은 그날 남편 면상에 행주를 던질 게 아니라 제사상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게 조금 한이 되네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주 후련하고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결혼 생활 시작해도 마음 맞는 남편이랑 사는 친구들이 조금은 부럽기도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